태양계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떡밥, 바로 태양계 9번째 행성, 일명 플래닛 X입니다. 오랫동안 태양계 마지막 9번째 행성으로 불리던 명왕성이 결국 2006년 투표를 통해 퇴출되면서 태양계 행성은 8개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은 끈질기게 또 다른 9번째 행성의 존재 가능성을 고민하죠. 특히 명왕성처럼 애매한 천체가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새로운 행성이다 인정할 만한 커다란 행성이 태양계 끝자락 어둠 속에 아직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플래닛 X를 두고 벌어지는 천문학자들의 논쟁은 마치 누가 태양에서 가장 멀리 깃발을 꽂을 건지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레이스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플래닛 X의 이야기가 특히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명왕성의 퇴출 과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마이크 브라운 때문일 겁니다. 일찍이 그는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이 태양계에선 더 이상 찾을 만한 큼직한 천체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시절부터 홀로 새로운 행성 사냥에 나섰습니다. 결국 태양계 외곽에서 명왕성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살짝 더 커 보이는 수많은 천체들을 발견해버렸고 명왕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만들었죠. 그런데 2016년부터 브라운은 새로운 주장으로 학계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명왕성 넘어 또 다른 진정한 9번째 행성 플래닛 X가 정말 숨어있을 거라고 주장했죠. 특히 그는 태양계 외곽 해왕성 궤도 안팎을 아주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며 넘나드는 트랜스 넵튠니안 오브젝트의 궤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밌게도 TNO들의 타원 궤도는 태양을 중심으로 유독 한쪽 방향으로만 쏠려서 분포합니다. 궤도가 쏠려있지 않은 정반대편에 무언가를 숨기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단순한 우연으로 TNO가 이런 독특한 분포로 궤도를 그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브라운은 이것이 바로 그 반대편에 지구의 5배에서 10배 정도로 무거운 또 다른 가스 행성이 숨어있기 때문일 거라 주장했죠. 이런 새로운 근거가 하나 둘 쌓여가면서 천문학계에선 플래닛 X를 찾기 위한 새로운 사냥 붐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플래닛 X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결말을 가리키는 흥미로운 2가지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한 논문에선 무려 20년 넘는 간격으로 진행된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그토록 찾아 헤맸던 플래닛 X의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논문은 그동안 플래닛 X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이야기했던 한쪽으로 쏠린 TNO의 궤도 분포가 이젠 더 이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죠. 정말 극과 극,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논문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과연 태양계에는 정말 9번째 행성이 더 숨어있는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재타임즈, 플래닛 X의 존재 가능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최근 천문학계의 혼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선 플래닛 X의 후보 천체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논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래닛 X가 설령 있더라도 사실 그 존재를 관측으로 확인하는 건 아주 어려울 겁니다. 일단 예상되는 궤도가 너무 멀죠. 평균적으로 태양으로부터 명왕성보다 3배 이상 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을 거라 추정합니다. 이 정도 먼 거리라면 행성에 닿는 태양빛도 아주 약하고 또 행성 표면에 반사된 빛도 지구에선 거의 보이지 않겠죠. 궤도가 큰 만큼 움직이는 속도도 아주 느립니다. 밤하늘에서 움직임이 거의 티가 나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행성이 태양계 외곽을 떠돌고 있다는 걸 관측으로 확인하려면 매일 같은 방향의 밤하늘을 촬영하면서 배경 별들 사이로 무언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궤도 한 바퀴를 도는데 거의 1000년, 10,000년 가까운 긴 주기가 걸린다면 아무리 매일 밤하늘을 보더라도 정말 뭐가 움직이긴 하고 있는지 알아채기 어렵겠죠. TNO들의 궤도 분포를 통해 역으로 추정한 플래닛 X의 궤도 모델에 따르면 만약 정말 이 행성이 숨어 있을 경우 그 천체가 지구의 밤하늘에서 움직이는 속도는 1년에 겨우 0.05도 정도의 미세한 각도를 흘러갑니다. 이 정도의 작은 차이는 겨우 며칠, 몇 개월 관측만으론 알아챌 수 없겠죠. 플래닛 X를 찾기 위해선 가시광선보단 적외선 관측이 그나마 유리합니다. 애초에 태양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플래닛 X는 충분한 태양빛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낮은 온도를 품고 있겠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시광선은 아주 빠르게 어두워지지만 적외선은 더 먼 거리에서까지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 천문학자들은 플래닛 X의 후보 천체를 찾기 위해서 두 가지 적외선 우주망원경의 관측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하나는 1983년에 이루어진 아이라스 위성의 관측 데이터, 또 다른 하나는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진행된 아카리 적외선 망원경의 관측 데이터를 썼죠. 천문학자들은 이 23년이란 긴 텀을 두고 동일한 방향의 하늘을 촬영한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움직인 천체가 있는지를 확인했죠. 23년이면 꽤 충분한 간격입니다. 플래닛 X에 예상되는 궤도 속도를 고려하더라도 23년 정도면 밤하늘에서 대략 1도 정도 이동했을 겁니다. 이 정도 차이면 두 장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 확연히 티가 나겠죠. 천문학자들은 23년 텀을 두고 위치가 달라진 천체를 총 13개 찾아냈습니다. 모두 평균적으로 23년 사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대략 0.7에서 0.8도 정도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이후 후보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눈으로 다시 확인했고 그 중에서 단 하나 가장 유력한 플래닛 X의 후보를 골라냈습니다. 이 단 하나의 후보는 23년 간격을 두고 촬영된 두 장의 사진 속에서 거의 정확히 동일한 크기, 동일한 색깔과 밝기를 유지했습니다. 정말 단 하나의 천체가 단지 위치만 달라진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드디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플래닛 X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사용한 단 2번의 순간 포착 데이터만으론 실제로 이 천체가 그리는 전체 궤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연이어 추가 관측을 통해 실제 이 천체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추적해야만 전체 궤도를 파악할 수 있죠. 또 이 천체 표면의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도 필요합니다. 표면이 태양빛을 더 잘 반사하는 얼음과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크기가 작더라도 더 밝게 관측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천체의 크기 추정치에 따라서 천체의 질량과 궤도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이제 인류가 꽤나 긴 세월에 걸쳐 우주 전역을 오랫동안 꾸준히 관측해온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2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꾸준히 밤하늘 구석구석을 촬영한 덕분에 이제 우린 그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뒤져보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게 된 거죠. 하지만 또 비슷한 시기에 정반대편에 서 있는 또 다른 논문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주장은 애초에 플래닛 X의 가장 확실한 근거로 이야기되었던 TNO들의 궤도가 한쪽으로 쏠려있지 않을 수 있다는 새로운 근거를 보여줍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망원경을 비롯한 다양한 지상 망원경 관측을 통해서 밤하늘을 천천히 떠도는 새로운 TNO 천체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2017년 7월 23일을 시작으로 망원경에 새로운 작은 점 하나가 포착되기 시작했죠. 이후 지난 7년에 걸쳐 꾸준한 관측이 이루어졌고 총 19번의 사진에서 동일한 천체의 모습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언가 작은 점 하나가 배경 별들 사이를 천천히 가로질러 움직였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끝자락 해왕성 궤도 안팎을 떠도는 또 다른 TNO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 천체는 20175F201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이 천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TNO들과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아주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립니다. 태양에서 가장 멀리 벗어날 땐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에 무려 1600배나 되는 아주 먼 거리까지 벗어납니다. 반면 태양에 가장 근접할 땐 훨씬 짧은 40AU 수준까지 다가오죠. 이건 태양과 명왕성의 평균 거리와 맞먹습니다. 이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한 바퀴 도는 데만 대략 25,000년이 걸리죠. 현재까지 추정되는 이 천체의 크기는 겨우 700km 수준입니다. 지구는커녕 달과 명왕성에 비해서도 훨씬 작은 소행성 정도죠. 소행성 벨트에서 가장 거대한 소행성 세레스의 지름이 대략 900km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면 세레스에 조금 못 미치는 외소행성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현재까지 밝혀진 궤도에 따르면 대략 1930년쯤 이 천체가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왔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딱 명왕성이 처음 발견되었던 시기와 비슷하죠. 아쉽게도 명왕성에 비해서 더 작다 보니 당시에는 그 모습이 미처 포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20175F201이 그리는 타원 궤도가 쏠려있는 방향입니다. 그동안 알려진 다른 TNO들과 달리 정반대 방향으로 궤도가 틀어져 있죠.
이건 그동안 TNO들의 비대칭한 궤도 분포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플래닛 X의 존재 가능성을 주장해왔던 천문학자들에겐 아주 당황스러운 발견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2017OF201의 궤도는 그러한 주장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리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이번 논문에서 천문학자들은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2017OF201의 존재 자체가 플래닛 X 가설을 부정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만약 플래닛 X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2017OF201의 궤도는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이크 브라운을 비롯해서 천문학자들이 추정했던 플래닛 X의 질량과 궤도를 적용한 모델에서 2017OF201은 짧게는 수백만 년, 길어봤자 2억 년 안에 궤도가 극단적으로 찌그러지고 결국 태양의 중력 영향권 바깥으로 튕겨져 날아가야 합니다. 2017OF201이 지금의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죠. 플래닛 X가 없는 경우입니다. 설령 플래닛 X가 어딘가 숨어 있더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진 궤도상에선 존재해선 안 되죠. 태양계에서 또 다른 9번째 행성 플래닛 X의 발견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새로운 관측 결과는 꽤나 충격적입니다. 단 하나의 사례만으로 TNO가 꼭 한쪽 방향으로만 쏠린 궤도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너무나 확실한 반박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명왕성 궤도 넘어 아주 먼 거리에 천왕성과 해왕성 수준으로 또 다른 육중한 행성이 숨어 있다면 반드시 그 중력이 외곽 소천체들의 궤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17OF201과 같은 사례가 오랜 세월 안정적으로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동안 막연하게 기대했던 플래닛 X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들죠. 물론 아직까진 완전히 희망을 버리기에는 이릅니다. 2017OF201이 정확히 언제부터 태양계 외곽의 새로운 멤버로 합류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플래닛 X가 존재하기를 기대하는 편에 서서 약간의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어쩌면 이 천체가 상대적으로 최근에서야 태양계 외곽에 유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최근 태양계 근처를 지나갔던 다른 인접 천체의 중력 섭동으로 인해서 원래 잘 돌고 있던 궤도를 벗어나 지금의 궤도를 잠시 갖게 되었을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죠. 이처럼 이번 새로운 주장은 우리가 우주를 얼마나 또 어디까지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는 우주의 풍경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TNO를 충분히 발견하지 못해서 우연히 그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쏠린 궤도를 그린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그 반대편에 무언가 거대한 행성이 하나 더 숨어있는 태양계를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아직 태양계 전체를 다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서 생긴 일종의 관측적 바이아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우리가 얼마나 또 어디까지를 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죠. 과연 태양계 외곽엔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플래닛 X가 정말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에 베팅을 하고 싶으신가요? 플래닛 X가 정말 숨어 있다? 아니면 우리가 허상을 쫓고 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